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선생님의 역할이 강사에서 코치로 변한다. 한마디로 앞 사람의 등을 보고 있고 선생님의 등을 보고 있는 시간은 거의 0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티칭이 아닌 코칭의 시대가 왔어요. 교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제는 티처가 아닌 수업 디자이너다. 현재 가장 뜨고 있는 회사들은 아예 뭐 성장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아이가 키가 얼만큼 클지 예측을 하더라고요. 입학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딱 태블릿을 준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그런 과격한 시도가 좀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스로봇을 창립한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로봇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창업까지 하게 됐고, 네, 안녕하세요. 김서준이고요. 놀이라고 하는 에드텍 회사 창업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테크 회사들에 투자하는 해시드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태용님을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대구 진월초등학교의 교사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함께 미래교육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와가지고 기존의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새로운 기회와 발상의 전환, 그리고 혁신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에듀테크 업계의 상황은 어떻게 좀 성장의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원래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면은 VC들한테 그렇게 막 성장성이 높게 받아들여지던 섹터는 아니었어요. 이커머스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막 다수 등장했던 섹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평가받던 느낌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AI나 아니면은 VR이라든지 좀 딥텍을 에드텍에 좀 섞어가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새로운 흐름인 것 같아요. 에듀테크 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기점으로 기술 변화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인터랙티브, 그 다음에 쉐어, 그 다음에 랭킹, 평가하는,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원래 진화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가속을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맞았구나 확신을 하게 된 계기들이 됐었고, 현재 가장 뜨고 있는 회사들은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각광받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거는 아예 뭐 성장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아이가 키가 얼만큼 클지 예측을 하더라고요. 99.2%의 정확도가 있대요. 결국에는 이제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얼만큼 많이 갖고 있냐, 에듀테크 회사들의 제일 포인트지 않을까. 이전에 이 모든 교과목이 컴퓨터를 사실 활용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커뮤터가 곧 모든 교과목에 이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공동 창업했던 회사는 태블릿 기반으로 맞춤형 수학 교육을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라와요. 종이책에서 공부해도 반응이 없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인터랙션도 있고 재미있는 캐릭터가 반응도 하고 학생들은 정말 잘 따라왔는데 어머니들과 선생님의 반발이나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부모도 자기 아들, 딸에게 실험을 시키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검증된 것들만 시키고 싶어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경이 생겼잖아요. 네. 굉장한 변화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이라든지 잘 사는 나라들 학교들 많이 가면 되게 신기했던 게 아이들 아이패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막 시험 볼 때도 종이 시험으로 항상 했었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애들도 있고, 앞으로는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종이에서 패드 형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가에서 1인 1디바이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좋은 기기를 쓰는 친구는 네. 막 자이로 센서 있어가지고 VR, AR 되는데 맞아요. 안 좋은 기기 있는 친구는 선생님 저 VR이 안 돼요, AR이 안 돼요 라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본력의 차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꽤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큰 댐 같은 거 하나 지을 돈으로 일본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일본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그 당시는 공감을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그런 과격한 시도가 좀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입학할 때 대한민국은 딱 태블릿 준다. 그리고 이메일 딱 주고 드라이브도 딱 주겠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블록체인처럼 너의 이 코드가 이제 앞으로 대학 갈 때도 간다. 이런 식으로 미래적인 플랫폼과 이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대면 교육에서는 이 학생과 교사 간의 1대1 관계라든지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이런 관계가 소홀해질 것이다, 이 우려가 있는데, 저는 디지털 공간과 환경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 교육에서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은 반에서 존재감이 없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한마디도 친구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도 절대로 질문도 안 하고 손도 안 들고. 근데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선생님의 개인
개인기에 그런 게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공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들 수도 있고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다 남기 때문에 소외받거나 참여율이 낮은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세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울기도 하고 네. 떡볶이도 먹으면서 화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친구랑 우정이라는 걸 만드나요?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카트라이드 같이 하자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네. 그 사이드에서 나오는 새로운 우정이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걱정이죠.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게임만 많이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어요. 적당히 하는 건 괜찮다. 얘들도 지금 스트레스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TV를 맹목적으로 시청하는 것보다는 게임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SF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네. 하는 영화 보면 아침에 눈 뜨면 그 영화에서 다 사람들이 VR기기 끼고 가상 세계에서 컨텐츠 만들고 생산하는 게 거의 사람들의 주된 가치 창출 활동이거든요. 유튜브로 방송한다든지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e스포츠 선수가 된다든지 가상 세계에서 컨텐츠를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뭐 이런 식의 직업들이잖아요. 그런 쪽이 정말 큰 경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학교에서 저는 안 가르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이제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들이 나왔는데 3년 후, 5년 후에 미래의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할지? 선생님의 역할이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강사에서 코치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켜봤을 때 학창시절 선생님들의 많은 이미지는 수업 시간의 대부분 선생님 뭔가 칠판에 항상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등을 많이 봐요. 학교가 변화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앞사람의 등을 보고 있고 선생님의 등을 보고 있는 시간은 거의 0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남는 시간을 관리하고 지식 자체는 다양하게 습득되는데 그것들을 연결해 가면서 아이들한테 비전과 동기를 심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데이터 기반으로 코칭을 하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티칭이 아닌 코칭의 시대가 왔다. 이 폴킨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티처가 아닌 수업 디자이너다. 이 컨셉으로 학생들과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랑 너무 와닿아가지고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코칭을 또 하려고 하면 또 자기주도 학습을 또 못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 간극은 어떻게 맞춰야 돼요? 2018년도에 칸 아카데미를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 무학년제로 운영되면서 네.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정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까 했는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정말 낮아요. 한 8명 정도. 교사가 그 학생들을 1대1 코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부러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요. 가끔은 와,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선택을 못하고 있을까? 빨리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기다려주고 참아볼까? 라고 할 때 천천히 움직이면서 스스로 하긴 하더라고요.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도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 많은데 오히려 저는 인구가 줄수록 원래 본연의 교육의 가치를 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과 시선을 바꾸는 거 그게 아마도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네. 교사의 역할을 이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사실 국가가 이제 기업들을 큰 대기업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했었고 자리 잡아서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내가 뭔가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지금까지는 이거 배워, 이거 배우자, 이거 배우자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내 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배우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자기 맞춤형 주도학습 그렇게 이제 점점 교육이 변화할 것 같은데 너의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세상이 오고 하지 않을까? 교육이 중요한 거는 모두의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의 미래를 정말 결정하는 거잖아요. 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코칭하는 분이 직업이 학교 선생님인 사람들로 꽉 차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로 성장해야 되는데 학교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분들만 학교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는 사실 그 시스템에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한 명당 학생 숫자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 영역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던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들도 좀 하시고 네. 법 쪽에서 일하시던 뭐 변호사 같은 분도 안식년 같은 걸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 비중이 좀 열려 있어야 열린 학교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역으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사들도 한 번씩 나가서 사회를 좀 경험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민간과 학교 간의 그 교류가 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미래사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노래가 떠오르는데 교실이래요.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는가. 지금 저희가 제대로 된 판단을 안 세우면 아마 미래사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교사만이 미래 교육을 논한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국민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우 미래 시즌2 더 많은 시리즈들도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